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내려서 정말 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보면서도 날씨처럼 정말 상황을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었는데 장 막판에는 또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놓았던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장 대비 우리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그 흐름이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별 섹터별로 편차가 오늘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네. 태양광 쪽은 미국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만큼 그걸 또 국내에서 연결받아 심리가 꺾이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국 증시는 모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초의 흐름이 꽤 좋았습니다만 어제처럼 두루두루 각 섹터가 강했던 날이 또 드물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피 1.4, 코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소재 쪽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서 더 반가웠죠. 어제장을 조금 복귀해보죠. 해외 증시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어제 정리해드린 대로 25bp 인상이 거의 100% 확률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기자가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그것이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어제 외국인이 무엇을 많이 샀나 열어봤더니 전기전자와 금융 쪽의 매수가 꽤나 강했습니다. 연초 들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 1월 들어 계속해서 매수를 보입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매수 절반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던 하루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주선을 돌파하며 나름 의미 있는 자리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외국인 주도의 상승이 나타나서 상승의 연속성이 꽤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외국인 주도의 상승이라 하면 지수 사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다양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요. 2023년은 이 화성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화성이라 하면 이렇게 축약이 될 것 같아요. M은 결국 메디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분 관련한 이슈 때문에 어제 초급등이 나왔고요. 덴티움이나 덴티스트 등의 다른 치과 관련주들도 강세였죠.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AI. AI 관련해서 챗봇 관련 3대장 종목들이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다 올랐음에도 만족이 안 되나 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였고요. 셀바스 AI 18%, 솔트룩스 또 추가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9.96%. 정말 놀라운 상승을 기록합니다. 한 두 달 사이에 한 20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로보스타나 뉴로메카 등의 종목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S 부분이요. 반도체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STO로 볼 것이냐 시간이 지나봐야 이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확인되겠죠. 일단 어제는 다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모두 다 강한 상승 나타냈고요. 반도체 대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소부장, IT, 기기 종목들까지 어제는 동반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STO라고 새롭게 시장에 또 등장을 했죠. 우리기술투자가 관련주로 20% 급등이 나왔고요. 갤럭시아 머니틀이 어제 6% 올랐는데 사실 1월 들어서만 갤럭시아 머니틀이 흐름 보시면 70% 급등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증권도 12% 올랐죠. 자,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짚어는 봐야겠습니다. STO 얘기하기 전에요.
일단은 챗봇 얘기는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추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봇 이슈는 끊이지 않네요. 한국형 챗봇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해줬었습니다만 KT 관련해서 그룹주들 어제 시간외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솔트룩스처럼 어제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나타냈던 대장주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어제 하락으로 시간외 마감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은 오늘장 좀 참고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증권형 토큰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TO,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겠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부동산의 지분을 조각 투자하는 것으로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토큰이 증권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증권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즉슨 분할 소유가 가능하고요. 유동성과 유통성을 갖게 되고요.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사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파는 입장에서는 사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고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조금씩 사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누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라던가 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던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이렇게 환호하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 대금이 2021년도 기준으로 522조였습니다. 그중에 투자용의 부동산은 160조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것에 부동산 투자 STO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관심은 플랫폼과 블록체인 개발사, 증권사 쪽에서 꽤나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로 정리를 살짝 해보니까요. 서울옥션이나 K옥션도 들어가고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갤럭시 SM과 갤럭시 머니트리도 확인됩니다. SBI 인베스먼트나 SK증권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 등에서도 STO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요. 관련해서 흐름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초 들어서 이미 이들 종목이 시세 열어보면 꽤나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STO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는 같이 호흡하며 체크를 해 나갈 거고요. 오늘도 시간 된다면 관련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해고와 투자 그리고 반도체라는 제목이요.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해고를 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챗봇으로 인해서 이 시장은 더 크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면 필요한 건 반도체다라는 논리가 형성됐다라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저점 매수 인식과 AI 챗봇,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DDR5 등 좀 걱정하던 것들이 다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어제장의 반도체는 강했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그렇게 큰 탄력이 없었던 흐름 속에서도 반도체주들은 비교적 견조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반도체 바닥론 힘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AI 그리고 눌려있던 중국의 수요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공급 축소 기대 DDR5 등의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죠. 반도체 관련한 업체들이 실적을 내놓는 것에서 꽤 힌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힘든데 실적 부진했는데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추가로 더 늘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체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업사이클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고를 쌓아서 그것을 사이클이 나아질 때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게이트가 실적 괜찮게 내놓고요. 시간 외에서 지금 6에서 7% 정도 오름세에 포착이 됐는데요. 시게이트는 결국 데이터 센터향 사업 비중이 80%인 업체입니다. 데이터 센터,
결국 반도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제 ASML 실적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ASML은 올해 강력한 매출 성장을 예고했고요.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좀 계속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고가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반도체 바닥론의 힌트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될 것 같아요. 확정 실적이 31일에 나오게 될 텐데요. 정말 캐펙스 컷을 할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관심사이죠. 실적과 재고를 생각하면 할 거야 라는 시각도 있고요. 이제 와서 하반기에 사이클 개선된다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잖아. 안 할걸? 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수요 부분은 조금 회복이 될 것인가 기대감이 있는 만큼 공급단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국 긴축 사이클 정점인가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말들도 나오고요. 어제도 25bp 그리고 닉 기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25bp 올렸고요. 금리 인상 이제 멈추고 누적 효과를 분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참고하진 않겠죠.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와 동일 경제권역이다 보니까 조금 의미 있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나 영국 등에서도 슬슬 이제 동결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겠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피벗을 원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경제학계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연준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피벗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이상 빠졌었는데 그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맥도날드 등의 종목들이 다우를 버티게 했고요. 나스닥에서는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일단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낙폭을 줄인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위험 회피 심리가 재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등이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실적 기업들이 꽤 많이 내놨는데 과거에는 상향 실적이 예상보다 상향됐던 비율이 76% 정도였는데 지금 68%로 떨어졌다. 그래서 실적 시즌의 기대치 많이 낮춰야 된다라며 위험 회피 심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하향이 기술주 매물 부담으로 이어졌던 오늘입니다.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종목별 변동이 조금 극심했는데요. 보시죠.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5G, 금융, 방산 쪽은 오늘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태양광과 풍력, 철도, 운송 쪽이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주거용 태양광 성장은 불확실하다라며 썬런과 인페이즈 등의 종목들 크게 떨어졌고요. 풍력주도 넥스테라 등의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장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한다라는 일까요? 그 때문에 방산주들은 비교적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실적 같이 열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나오기 전에 마켓워치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가 급성장을 했고 이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테슬라 실적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테슬라 실적은 그렇죠. 인플레와 경기 침체, 중국 자동차 시장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EPS와 매출 모두 예상보다 소폭 올라선 채 발표가 됐고요. 올해 인도 대수 가이던스도 지난해보다 더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좀 부족했다라는 게 눈에 띄었고요. 장중은 강보합권,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 약보합을 계속 오가다가 지금은 1% 정도 상승권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수익성 유지될 거고 업계 최고 마진이 돋보일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자, 뉴스 간략하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서 5G 통신 장비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비대면 진료, 의료계가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존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비대면 진료 쪽 관심 받을지 지켜보시고요. 요즘 춥죠. 난방비 폭탄.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좀 더 다음 달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관련 움직임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 이슈 담아봤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함께 연결되는 2차 전지 쪽 좀 볼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 경쟁 심화라던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우려, 머스크 리스크까지 합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 64%가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8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이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본다면 194달러로 주가는 앞으로 35%가량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어드에서는 실적의 추정치가 하향되고 생산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 전기차 업체 중에서 장단기적으로 자리를 가장 잘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웨드부시에서는 지나친 과매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 전기차 가격을 내림으로써 이 부분에서 중국의 수요 증가를 견인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가격을 역시나 낮추면서 경쟁력을 강화했고 경쟁 업체들에게 부담을 줬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테슬라의 수요가 꺾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트위터 인수 리스크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악재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20일부터 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많이 올랐었죠. 13%대 급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게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어제장에서 국내 2차 전지 생산이라던가 장비, 소재, 부품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성장주 할인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 저평가 인식이 부각되고 이 부분들이 모두 다 2차 전지주의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삼성 SDI는 4%대로 SK이노베이션도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잘 팔리는 상황에서 테슬라 밸류체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3%대로 올랐고요. 양극재 업체인 LNF도 어제 6%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증권가 전망치도 좋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35조를 넘을 것으로 영업이익은 2조 이상으로 나오면서 작년보다 2배 더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일단 본질적으로 수익성 체력에 이상이 없는 만큼 올해 성장성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일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30일이면 보호예수 물량이 대량으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까 말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인당 차익 1억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변동성이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 비중도 보시면 국내 상장사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차잔고도 2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일단 올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소 60만 원부터 최대 71만 8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있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올해 미국 내에서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외형 성장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71만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실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종가가 48만 4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고가 대비해서는 23%가량 빠져있는 수준이지만 공모가였던 30만 원 대비해서는 61% 상승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빅3의 흐름을 보면 올해 들어서 바로 1월 2일부터 어제까지의 상승률을 체크해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8% 정도, 삼성 SDI가 7% 이상, SK 이노베이션 4%, 그리고 테슬라까지 33%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는 어제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LG 에너지 솔루션 4건, 삼성 SDI 2건, SK 이노베이션 5건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당분간은 올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SK온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노잼 섹터, 노성장 섹터로 알려져 있던 알루미늄 박인데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알박,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면 전기차용 배터리 내에서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을 말하는데요. 이쪽에서는 아변 제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19년도 대비해서 2025년에는 약 14배나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박 관련주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쪽 양극재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일 알미늄은 1차 쪽에 속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은 12%가량 빠졌고요. 최근 1년은 3% 정도 올라왔고 일단 올해 들어서는 3%가량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제조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롯데 알미늄은 비상장되어 있고 사마 알미늄이 최근 1년 동안 46%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LG 엔솔, SK온, 삼성 SDI에 알박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I 동일이라던가 동원 시스템즈도 2차 제조 쪽에 속하는데 최근 1년 동안은 각각 20%, 30% 이상 많이 빠져 있지만 올해 들어서 일단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양극재나 분리막이나 전해질 비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알박 관련 쪽이 이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알루미늄박 종목들 힌트 주신 만큼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반도체 쪽이 강하다 보니까 기판 쪽 종목들도 꽤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모처럼이죠. 찾아보니 제가 기판을 작년 5월, 6월 이후로 브리핑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계속 올라왔다가 6월이 지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요 기판주들이 거의 다 분위기가 동일하게 상승을 내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기판사들이 어제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찌됐건 챗봇 관련해서 반도체 쪽, 서버 쪽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판도 길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뭔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기피하거나 혹은 길을 펴거나 어느 쪽 방향을 잡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기판은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많이들 주목했던 게 FCBGA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지난해 나눴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가려면 결국 FCBGA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별로 각 기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FCBGA 쪽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등이 어제 실적을 내놨죠. 삼성전기 실적은 그동안 증권가에서 계속 눈높이를 낮췄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진 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 대비 뚝 떨어진 실적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고요. 광학통신 부분이 8년 만에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메모리향 수요 역시나 감소해서 고객사들도 삼성전기도 녹록지 않았고요. 다만 전장 쪽에서는 또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1.89% 올랐고요. 1월은 16% 정도 상승이었죠. 삼성전기의 MLCC 중국향 수요 증가, 요 논리가 1월에는 꽤 힘을 받게 해줬습니다. 자, LG이노텍은 어땠을까요? 서프라이즈율을 더 큰 폭으로 쳤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율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영업이익이 60% 급감한 수준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광학솔루션 실적이 일회성으로 타격을 조금 주는 게 있었고요.
패키지 기판도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쪽도 전장 부품 사업 매출이 4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전장 쪽을 주요 먹거리로 보고 있는 건 그쪽이 돈이 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도 애플향 기대감도 있고요. 폴디드 줌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 광학솔루션 판가 인상 가능성 하반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선택지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죠. 1월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 타고 나쁘지 않았어요. 10% 정도 올랐는데요. 기판주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는지 또 연휴 명절 보내고 저희의 첫 만남이다 보니까 전략 좀 나눠주세요. 네, 어제 좋았고요. 사실 오늘 미국장 걱정이 좀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이 1.5% 이상 빠지면서 조정 조금 나오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더 말아 올라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음봉의 힘보다 양봉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시장 자체가 들어 올리라는 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슬슬 조심해야 될 때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아직 더 올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항상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질 때, 긍정의 리포트들이 쏟아질 때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락할 때는 하락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의 이유가 하락에 대한 선 반영이 이뤄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즉 실적이 하회를 하고 하회해서 또 하회를 하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변한 거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비수기를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면 더 주가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카멜레온 전술을 쓰셔야 된다.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감을 하고 그 타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투자뉴스 7을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한동안은 조금 긍정의 힘을 강조해 주셨다면 지금은 조금 오른 것에 대한 경계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유연하게 계속해서 시장과 호흡하며 전략을 챙겨 주실 텐데 요즘에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 이후로 신조어 만들기에 좀 재미 들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또 마스라고 해서 화성 이런 식으로 하며 또 분류가 됐더라고요. 메디칼, AI, 로봇부터 STO까지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네, 하나씩 다 준비는 해왔는데요. 일단은 메디컬 쪽 봐주면 스템 임플란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벤트까지 붙다 보니까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런 시장의 흐름보다는 좀 이벤트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주의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산업 자체가 좀 빠질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밑에서 또 잘 주우면 또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AI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올해 정말 진짜요. 눈 뜨고 저게 또 올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빠질 때는 됐어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빠지게 될 섹터가 아무래도 AI랑 로봇, 순수하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던 섹터가 빠지게 될 겁니다. 사실 추가적인 재료가 계속 붙긴 합니다. 챗 GPT 나왔다가 또 새로운 한국형 AI 나왔다가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이 삼성전자의 투자를 필두로 해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재료와 함께 상승이 거뒀지만 이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없었을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역사는 좀 반복이 됩니다. 작년에도 보시면은 연초에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 2, 3분기 되자마자 바로 꺾였어요. 그만큼
이제는 챙길 거는 챙기고 다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얼마 안 남은 섹터에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은 결국에는 또 위에서 물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하자는 이야기지 섹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에서 또 잡을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가 또 STO. 그죠. 이제 네. 증권형 토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오히려 더 신선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재료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지금 어제도 보시면은 제가 어제 코인 시장도 계속 같이 보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거래량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기선 무슨 종목 봐야 돼요? SK증권도 괜찮고 네. 지금 뭐 저희가 정리한 서울옥션이나 우리기술투자 뭐 STO 사업을 하거나 네. 뭐 발행에 나섰던 업체들 또 뛰어든다는 증권사 네.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K 옥션이나 서울 옥션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한 세 종목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제 비렌트 같은 종목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물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왕 보실 거면은 그래도 좀 선이 보이는 뭐 이제 서울 옥션, K 옥션 거의 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에 반도체도 들어가던데 반도체 코멘트도 살짝만 해주실까요? 네, 반도체 코멘트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좋을 건데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올 겁니다. 반도체는 일단은 제가 어제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제 디램 가격이 그래픽 카드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요. 또 다른 저점 매수인 줄 알고 샀는데 일단은 그만큼 일단 이제 서버 데이터 클라우드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이제 시장은 이런 먹거리에 따라서 꽤나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고 처리가 우선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주가 상승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사실 지금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미미하죠.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정말로 진짜 오르게 되려면 한 3분기 정도는 돼야지 오를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올랐을 때는 일단은 짧게 보자. 한 10%, 20% 내외의 상승률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들, 주목들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AI와 로봇에 대해서는 산업성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성장은 있으나 뭐 이익관리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주신 거고 STO가 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반도체에 대한 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2차 전지요. 오늘 네. 테슬라 실적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좀 아직까지는 오락가락이에요. 예상을 상회한 정도. 엄청나게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회했으면 주가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또 이제 하회한 이제 내쳐놓은 이제 가이던스를 올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연말에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는 것 같고요. 사실 전기차 수요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테슬라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최고입니다. 업계 최고라서 오히려 현대차나 밑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조금 더 테슬라를 보고 배워야 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나 지금 수요 측면에서 과연 이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유지가 얼마만큼 될지 혹은 후발주자들한테 파이를 뺏기지 않을지가 네. 좀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가능하고 사실 뭐 어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리포트 보시면은 당장 한 달 전만 해도 안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 뷰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리포트를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또 판매량이 안 좋게 될 경우에는 그들은 좋지 않은 리포트를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당장 바뀌는 건 없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업종들은 이제 갑의 위치에서 이제 을의 위치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긍정적인 뷰보다는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셀, 뭐 소재 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줄다 보면은 가장 먼저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배터리는 마찬가지로 원자재 쪽,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판가 전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잘 안 해줄 수도 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 자체가 느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를 키워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바닥이다 정도의 액션 말고는 조금 더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죠, 네. 저는 아직은 반도체는 네. 괜찮은데 2차 전지는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솔이 이제 금요일에 보유예수 물량이 또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노려서 좀 변동이 나오면 사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것도 말려요? 저는 이제 엔솔의 현재 구간은 괜찮은 것 같은 게 사실 그런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이제 뭐 우리 사주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매도세가 오히려 잡히면서 오히려 반대로 오르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아니라 다 주가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 거다. 아무래도 고점을 뚫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업계에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보유해서 물량 풀릴 때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엔솔에 대해서는 따로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기판주 얘기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이후로 기판주에 대한 관심도가 싹 낮아져 있었어요. 그만큼 주가도 떨어져 있었고요. 기판주 뭐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리고 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코멘트 같이 연결해 주세요. 네, 일단 해성 DS가 최근에 공장 증설을 했는데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와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즉 이제 그런 프레임을 봤었을 때 아직은 사이클 자체가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고 3분기까지는 지켜봐야지만 수요가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빅사이클을 준비하는 시기는 맞으나 분명히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즉 어느 정도 이제 이전에 가장 낮았던 주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나 이노텍도 뭐 동일한 전략인 거죠? 네,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오르면은 일단은 그냥 무조건 들고 있기보다는 수익을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언제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만 스픽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1월 반등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상고하저 일단은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나 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고는 맞췄네요. 일단은 맞췄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 즉 이제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힘들었고 저희 맨날 새벽에 FOMC 보면서 네. 이제 뭐 CPI 보면서 계속 고생을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이 적어도 다음 이제 3월에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좀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들이 이미 12월에 워낙 많이 빠졌고 이 가이던스가 지금 주가에서 마무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2분기 실적이 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전의 주가에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1월에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때문에 이제 계좌를 많이 비우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2월이 되면 아마 다시 이제 그 양적 긴축으로 전환이 돼서 아마 매도세가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이전에 어느 정도 계좌는 좀 비워두시고 FOMC 이후의 흐름을 보고 나셔도 이제 듣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러 나온 이유는 2월 이전에 포트를 어느 정도 비워두셔야 된다. 가장 강하게 오를 때를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월 이전에 계좌를 좀 비워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이전에 뭐 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서 계좌를 비워보자라고 답변을 주신 거고요. 자, AS 하나만 할게요. 넥슨게임즈, SNS텍 다 괜찮았어가지고요. 요거 중에 하나만 딱 코멘트 해주시면. SNS텍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EUV 장비주를 어제 뭐 FST 이제 SNS텍 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 이제 아마도 ASML도 그렇고 EUV 장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 피할 수 없을 만한 이제 그런 구간들이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UV 장부는 많이 올라서 일단 분할 매도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밑에서 다시 싸게 사게 될 기회는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분할 매도 구간이 맞고요. 분명히 하단부에 왔었을 때는 다시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매도 타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SNS텍도 답변 주셨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